자, 그럼 해외 세미나를 되게 많이 하셨는데 네. 세미나 비하인드 스토리 있을까요? 일단은 여러 가지 비하인드가 있는데요. 네. 그 세미나 방해에 관련된 비하인드 스토리가 조금 있어요. 모든 세미나에 방해가 있었어요. 큰 거 몇 개만 말씀드리면 어느 나라에서 세미나를 하는 와중에 경찰들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문 앞에서. 문을 딱 잠그고. 딱 보면서 약간 느낌이 이상했어요. 아, 무장경찰. 스페셜 경찰들이 와가지고 딱 왔는데 저한테 그 신분증이랑 그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통역하는 친구들이 이제 딱 왔어요. 딱 와가지고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신고가 들어왔는데 마약 밀매, 총기 소지 그런 걸로 제가 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럼 세미나를 망치는 거죠. 그렇게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이제 가방 다 뒤지고 하니까 없다. 그러니까 영장 있냐? 그러니까 영장 뭐 없다. 신고가 들어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희 이제는 외국 제자들이 왜 그러냐, 니네 왜 하냐라고 하는데 뭐 굉장히 강압적으로 하니까 그게 이제는 좀 굉장히 심각했어요, 상황이. 그래가지고 아니 난 마약도 안 했고 난 마약 한 적도 없고 마약도 없다, 총도 없다. 그러니까는 내 호텔을 가자는 거예요. 호텔에 마약하고 총이 있는지. 그래가지고 제가 가려고 하는데 제 제자차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그거 차 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주의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네들 경찰차를 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이제는 제자들이 화가 나서 문을 차로 막아버렸어요. 못 나간다. 피해를 주기 싫어서 그러면 내가 이쪽 차 타고 가겠다. 내 제자들한테 뭐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차를 타고 제 호텔로 갔어요. 호텔에 가서 제 캐빈에 다 뒤지고 그 다음에 뭐 다 하고 그런 다음에 그 일정 지금 여기 나라에서 일정 다 조사하고 해가지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냥 갔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의 경찰이 제 팬이었어요. 그 친구 영어를 하더라고요. 영어한테 얘기해 주니까 신고가 들어왔고 신고가 일주일 전부터 들어왔고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했었고 원래는 토요일 날 급습하기로 했었는데 자기가 팬이라 어차피 이 사람 안 도망가니까 일요일 날 끝날 때쯤 가자 해가지고 일요일 날 온 거다. 미안하다.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또 어느 나라에서는 장소를 대관하는데 이제 그게 있었던 게 다 전부 다 이제 주변에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왜냐면 제가 세미나면 100명, 200명이 오는데 본인의 세미나면 10명 오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 쉬운 생각이에요. 내 세미나에 10명이 올 리가 없어. 제가 오니까 내 세미나에 90명이 절로 간 거야. 여기가 망하면 내가 100명 되겠지.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도 그렇게 저한테 그렇게 한 거고 뭐 어느 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관을 하는데 돈을 더 많이 줄 테니까 대관을 우리한테 넘겨라 하면서 일요일 날 대관이 취소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세미나를 했어요. 공원 가가지고. 그것도 제 영상에 있고 뭐 어느 나라는 막 총으로 죽이겠다. 호스트한테 막 칼로 막 위협하고 그다음에 피 묻은 거 보내고 그다음에 와서 막 시비 걸고 나는 지금 한번 싸울 수 있냐? 그거 내가 실전에서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나랑 싸울 수 있냐? 뭐 그런 식으로 가서 시비를 걸고. 그러니까 특정 나라에서 특히 좀 많아요. 좀 제가 세미나를 많이 간 곳은 아주 작게 있는데 그게 이제는 전부 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단합을 해서 방해를 합니다. 한국인을 싫어하는 특정 사람들이 좀 있어요. 야, 쟤 한국 사람이야. 못 오게 해. 그다음에 또 어느 나라에서는 제가 저녁 약속을 했는데 거기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녁 약속을 했거든요. 저녁 약속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스가 너 그러니까 싫어한다. 그러니까 오지 말아라 해가지고 제가 저녁 약속을 못 먹고 그 나라에서 처음으로 한국에서 먹지 않은 맘스터치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맘스터치 먹는 사진도 있는데 제 카톡에 있는데 눈물의 맘스터치를 먹으면서 내가 진짜 그러니까 물론 해외에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그 세미나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야. 야, 저 한국 사람이니까 못 오게 해. 그 특정 나라 사람이 야, 한국인은 받으면 안 돼. 외부에서 보여주는 것도 화려한 어떤 이런 세미나를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안에서 진짜 많았어요. 그런 일들이. 근데 제가 블로그에는 조금씩은 적어놨는데 진짜 많았습니다. 이제는 마약 밀매 이걸로 이제 끌려간 거 진짜 황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런 것들이 뭐 이제 잦아들겠죠. 아마 할 수가 없네요, 진짜. 처음에 그 시장에 넘어와 가지고 그거를 다지는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나라에도 그 시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시장에 다른 나라의 한국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네들을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니까
단합을 해버리는 거예요. 안 친해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제가 이제는 그런 거를 다 이제는 해놨기 때문에 이제 한국 분들이 전세에 가서 세미나를 할 때는 조금 편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욕을 제가 다 먹고 경찰서에도 갔다 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시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게 진짜 이틀이 뭐예요? 그냥 뭐 하루만 욕만 하고 무너집니다. 진짜. 네. 저도 이제는 가족분들이 저희 이제 어머님이 굉장히 좀 많이 아프시고 지금도 좀 아프신데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제일 좀 걱정이에요. 이게 안 보면 괜찮아요. 안 보면 모르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한 번 보면 하다가 인간의 의식이라는 게 여기 있다가 하면서 그냥 탁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럼 그 탁 떨어지면은 그냥 육체가 같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살을 하시는 분들도 자살을 계획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자살이 즉흥적인 우발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하다가 탁 가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좀 그 걱정을 좀 많이 했죠. 하긴 가족분들이 있으니까 그게 진짜. 제일 좀 마음이 아프죠. 그 세상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세상이 오픈이 되고 그 유튜브라는 것 자체가 그걸로 수익도 창출하고 원 미디어 시대가 된 거 아닙니까? 남을 욕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돈을 벌기.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실 남을 욕하는 게 되게 좀 저급한 거죠, 사실. 좀 이렇게 했는데 막 욕을 하니까 슈퍼챗이 막 터져요. 그리고 돈이 막 들어와요. 근데 제가 그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인간의 의식은 결국에 육체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이 계속해서 강하게 그런 거를 쫓지 않습니까? 그 내 행동도 그걸 쫓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트리거가 딱 걸렸을 때 크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애초에 그런 거를 하지 않고 그런 분들이 그런 걸로 돈을 벌고 흥행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의 끝이 좋진 않을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들이 안 좋을 거라고 바라는 게 아니라 명상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의식이 그래서 그렇게 가면 몸은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는 미국의 유명 유튜버가 그 팔로워가 1000명인가 2000명밖에 안 떨어졌어요. 근데 그냥 자살해 버리잖아요. 매일 오르는 것만 보는 거예요. 팔로워가 매일 오르는 것만 보다가 몇천 명이 딱 떨어지니까 나 인생 끝났어. 어떻게 팍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극적인 것만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은 항상 이게 잔잔하게 있어야 돼요. 잔잔하게. 근데 그게 아마 지금 세상이 약간 흐름인 것 같아요. 아마 코로나라는 거에 딱 되면서 사람이 그러니까 분노, 화 이런 것들이 그냥 어느 대상만 찾으면 휘몰아치면서 막 움직여버리는 거죠. 그러한 의식도 이제는 내년이면 조금씩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이렇게 세상으로 나가고 또 긍정적인 에너지들이 또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돼요. 저희 인도 선생님이 제가 인도에 갈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인도 철학에서 얘기하는 건데 대한민국의 에너지가 거기서 뻗치고 있다. 전 세계 에너지가 거기서부터 뻗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그래서 유명해질 수 있는 거고 아마 대한민국의 어느 특정 분야들 그런 데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곳에 아마 들어갈 거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가 갈 때마다 합니다. 갈 때마다. 제가 한국 사람이라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그분이 그 인도의 타타그룹이라고 있어요. 알아요. 굉장히 좀 큰 회장님이 이제 이분이 그분을 가르쳐 줬어요. 명상을.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세계적으로 활동적으로 나가서 그렇게 될 수 있는 세상이 곧 올 것 같아요. 명상을 왜 처음 시작하신 이유가 계기가 있을까요? 명상은 제가 그 어렸을 때 뇌 쪽에 이쪽 근처죠. 이쪽 근처에 종양이 생긴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제거하는 수술을 했었는데 그 의사가 이제 제거하는 수술을 해도 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낮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술을 하고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명상하고 운동을 해야 된다. 저희 할아버지가 명상을 굉장히 오래 하셨던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명상을 하면서 운동을 하면서 근데 그 상관관계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그 어렸을 때라 그때부터 사실 이제 명상이라는 거를 알았고 어떤 건 생존하기 위해서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치욕적인 삶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릴 수 없는 삶, 치욕적인 삶인데 그거를 또 버티기 위해서 또 명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쭉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제는 오게 된 거죠. 인도 선생님도 찾아서 하고 또 이제 다른 선생님도 또 찾아서 하고 여러 이제 선생님들을 찾아서 이제 명상이라는 거를 제가 어느 정도 좀 그래도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 시사운동하고 경기 정말 잘 되셨으면 좋겠고. 아유,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겨야죠. 꼭 승리하시길 이겨야죠. 바라겠습니다. 네.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선생님한테
그 이제 몸에 쓰는 원리하고 좀 배우면 네. 그 펀치나 어떤 움직임에 굉장히 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의 어떤 노하우를 네.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